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어제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어제 슈퍼 야근을 하는 바람에 어제 못 올리고 웬만하면 올리려고 했는데, 자, 오늘은 이 산림 토양학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산림 토양학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조금 쉽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난이도 A에서 한 B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쭉 모든 문제를 풀어보니까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병리학이 조금 문제가 잘못된 부분, 난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얘도 난해함 정도는 이제 수목 생리학 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징으로는 마찬가지로 기본서에서 다 나왔어요. 기본서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거는 향문사랑 이제 컨셉 토양학 이렇게까지를 기본서로 보고 있고, 그리고 원래 한 6회, 7회 정도에서 산림 용어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산림 쪽에서 쓰는 용어들이죠. 그런 용어들이 좀 많이 배제가 됐다. 네. 산림 쪽의 용어들이 많이 배제가 됐다. 사실 산림 쪽의 용어들은요, 일본어들이 많아요. 일본어들.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일제강점기 그때부터 쓰던 그런 용어들, 또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그런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이 산림 쪽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 용어들을 많이 배제를 시켰습니다. 저는 좋은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산림 용어들이 많이 배제됐고, 생리학과 마찬가지로 기본서 내용이 강조됐습니다. 난이도는 중하로 일부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고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뭐 특별한 점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도시숲 토양에서 다밥 피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답자가 한자로 쓰면 뭐냐면요, 이 밟을 답이에요. 밟다. 우리 발로 밟는 거 있잖아요. 발로 밟고, 압은 누를 압자입니다. 그래서 발로 밟아서 눌렀을 때, 그때 발생하는 피해를 우리는 다밥 피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토양이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 토양 입자들이 이런 식으로 있다 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 나머지 공간들은 뭘까요? 이 나머지 공간들이 바로 공극입니다. 공극. 나머지 공간들이 공극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밟았다고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눌렀어요.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눌리겠죠? 자, 이게 눌릴 겁니다. 눌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고체 알갱이들은 그대로 있어요. 고체 알갱이들은, 자, 여기 있다가 그대로 어떻게 되죠? 그대로 이렇게 눌린 상태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때 피해가 발생하는 게 어디냐면은, 자, 요거예요. 이만큼 공극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다밥 피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밥 피해는 이 고체 알갱이를 뭐 부시거나 고체 알갱이가 바스라진다거나 이래서 발생하는 피해가 아니고, 이렇게 공극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공극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극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산소 있어요, 산소. 숨을 쉬어야죠. 뿌리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산소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요? 그쵸. 물이 있습니다. 광합성 해야 되잖아요. 산소랑 물. 나무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공극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공극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이게 바로 다밥 피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밥 피해를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 여러분들, 공극을 지켜야 돼요. 공극을 지켜야 됩니다. 공극을 지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기물을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토양의 영양가를 높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 결국에는 이 미생물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미생물. 토양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어요. 1m 제곱당 100만 마리 이상의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이 유기물이랑 이 영양분들이에요. 이런 거 먹고 자라는 거예요, 얘네는. 네. 근데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먹고 뭐를 배출하냐?
바로 이 점액을 배출하게 됩니다. 점액을 배출하게 되면은 토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뭉치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뭉친 토양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입단입니다. 입단 토양이 돼요. 입단 토양은 자, 이렇게 동그라미가 뭉쳐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공극이 굉장히 많아요. 공극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얘네 표면적도 넓습니다. 이 고체들의 표면적까지 넓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영양분도 많이 보유할 수 있고 공극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 최적의 토양이 바로 이 입단 토양이에요. 둥글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극을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 입단 토양을 유도하게 돼서 다바 피해로부터 관리가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1번 한번 봐볼게요. 수목 하부의 낙엽과 낙지를 제거한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자, 요거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나무를 심고 나서 나무 밑에 낙엽 있잖아요. 낙엽 있잖아요. 우리는 지저분해서 낙엽을 보통 이제 뭐 관공서라든지 어떤 기관에서는 낙엽 다 긁어서 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생태적으로는 이 낙엽이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해요. 낙엽은 말 그대로 나무가 이제 가을이나 겨울에 이 잎에 있던 영양분들을 회수하면은 얘가 낙엽이 되잖아요. 그쵸? 그 낙엽. 근데 아직 회수되지 못한 영양분들이 아직 그 낙엽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낙엽들이 그대로 여기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얘네가 분해가 되면서요. 얘네가 분해가 되면서 그대로 또 식물이 흡수를 해요.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식물은. 근데 그 낙엽을 없앤다고 봅시다. 낙엽 자체가 이미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낙엽이 분해되면 부식이에요. 부식이 가장 영양가 높은 유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제거한다고 하니까 아니죠. 1번이 답이죠. 자, 두 번째. 토양 표면에 숲이, 우드칩, 매트 등을 멀칭을 한다. 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우드칩, 매트 이런 것들 다 이 토양을 일단 한번 쿠션 역할을 해주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밟더라도 쿠션 역할을 좀 해주고 그리고 얘네 자체가 유기물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유기질 아까 말씀드렸고 네 번째 이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요거는 이 영양가에 가까워요.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이런 애들은 그쵸. 양이온 치환 용량이 큽니다. 치환 용량 일단 가지고 있어요. 점토 광물이기 때문에 이 양이온 치환 용량에 양이온들이 막 붙겠죠. 칼슘, 마그네슘 있고 뭐 칼륨, 그 다음에 나트륨 뭐 이런 애들 이런 양이온들 막 붙는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 뭐예요? 영양분이죠. 미생물한테는 영양분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는 이런 걸 넣게 되면은 좋다. 다바피. 그 다음에 나지 상태가 되지 않도록 초봉, 관목 등 토양 표면을 피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토양이 그냥 나지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밟는 거랑 여기서 풀이 막 이렇게 있는 상태로 또 풀 뿌리도 이렇게 있겠죠. 이 상태로 밟는 거랑 같나요? 다르죠. 네, 당연히 다르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여러분은 공부를 하실 때요. 일단 다바 피해가 뭔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께 다바 피해가 뭔지를 아시고 이 다바 피해를 발생하게 만드는 것, 다바 피해를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거 하나하나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면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시간 굉장히 많이 들일 수 있는데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로 공부하실 분들은 요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지금 처음에 많이 쓴 거예요. 자, 두 번째, 부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식에 대한 설명. 자, 부식의 기능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요렇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하시면 됩니다. 염기 치환 용량 크고, 보수력 크고, 유효 인산의 고정을 억제하고, 자, 요건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인산이 있어요, 인산. 이는 어떤 식으로 식물에 흡수가 되냐면요. H2PO4, 마이너스, 그리고 HPO4 2 마이너스. 자, 요 형태로만
인산이 흡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유효 인산이에요. 이게 인산인데 요거를 고정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인산 같은 경우에는 산성 토양에서요. 산성 토양에서 뭐 철이나 알루미늄 이런 애들과 결합을 해버려요. 결합을 해버리면은 이 결합한 것은 식물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늘. 그리고 이 알칼리성에서는 칼슘과 결합해버려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알칼리 토양이더라도 하더라도 이 칼슘과 결합해버리면은 식물이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정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정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이 부식이 하고요. 토양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왜 그러냐면 부식은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우리 낙엽 같은 거 엄청 많이 쌓인 토양에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가면은 막 검정색 막 토양 막 이렇게 있죠. 요게 바로 부식이에요, 부식. 근데 검정색은 빛을 흡수하죠.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토양 온도를 이제 상승시켜준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부식은 말 그대로 영양가가 높으니까 입당 구조를 형성하고 미생물 활동 유도하고요. 토양의 완충능을 증대시킨다고 하는데 이 완충능이란 뭘까요? 완충능은 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산성화되는 것을 막는 능력. 완충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성을 막는 능력. 자, 부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마이너스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산성화된다는 것은 뭐라고 했었죠? 이 수소이온이 많이 달라붙어 있으면 이게 산성화된다고 했어요.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면은 산성화된다고 했습니다. 자, 수소이온이 자, 요렇게 많이 붙어 있어도 뭐 요런 식으로 붙어 있다고 봅시다. 나머지는 아직 살아있죠. 이 나머지에 뭐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요런 이온들도 이제 붙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식은 이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완충능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중금속 이온과 킬레이트를 형성해서 중금속 활성을 감퇴시킨다. 자, 요 문장은 여러분들 그냥 외우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여러분들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래서 부식 같은 경우 제가 여기 하나만 설명시키면은 자, 요 표면적 얘기가 나왔습니다. 표면적. 모래보다 표면적이 작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모래가 클까요? 부식이 클까요? 그쵸. 부식이 0.00이니까 거의 100배 이상 작아요. 100배 이상 이 부식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이따만한 동안 부식은 이따만한 거예요. 네, 이따만습니다. 자, 모래 2개 이렇게 있고요. 모래 2개. 이 양만큼 만약에 얘네가 부식이 있다고 봐요. 그쵸? 그람당이니까. 얘가 1g이라고 봅시다. 자, 요거만큼 얘네가 좀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봅시다. 쭉쭉쭉 나갔어요. 자, 이 표면적, 얘는 표면적이 요거밖에 없죠. 얘 표면적은 요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쵸? 요거밖에 없을 건데, 자, 부식 봅시다. 이거 칠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표면적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 부식이 표면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모래보다 그람당 표면적이 작다. 일단은 요거 틀린 설명이죠. 그리고 아까 토양이 입다나 증진시킨다. 맞죠? 양이온 교환 능력 증진시킨다. 그렇죠. 급격한 변화를 촉진하는 게 아니고 완충능이 좋다고 했습니다. 억제하고 요거는 킬레이트 화합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기억, 니은, 미음이네요. 자,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토양 산성화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거는 1번 바로 답이에요. 1번 바로 답인데 왜 그러냐? 염기포화도가 뭐죠? 염기포화도가 뭐예요? 자, 이렇게 토양 입자가 있어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슘, 마그네슘, 수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예를 들어서 나트륨, 칼륨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고 볼게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얘가 6개를 붙일 수 있는 지금 힘이 있어요. 예, 6개를 붙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6개 중에서 수소랑 알루미늄을 제외하고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 염기포화도예요.
지금 4개 가지고 있죠? 자, 이 염기포화도. 그러면은 염기포화도가 증가되면은 어떤 거겠어요? 수소랑 알루미늄이 없어지니까. 그쵸? 산성화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겠죠. 근데 염기포화도가 만약에 작아지면요. 이 마그네슘, 칼슘이 없어지고 여기가 만약에 다 수소로 갔다고 볼게요. 자, 그럼 염기포화도 몇이죠? 6분의 2가 될 겁니다. 2개밖에 없으니까. 염기포화도가 작아졌죠. 산성화되면 산성화될수록 염기포화도는 작아진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입니다. 자, 그리고 간단히 읽어만 볼게요. 유기물 시 유기산이 생성이 돼요. 유기물에서 나오는 그 유기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기물이 워낙 많은데도 분해가 많이 되면은 산성화가 되고요. 식물 뿌리와 토양 미생물들의 호흡. 자, 식물 뿌리, 토양 미생물, 얘네가 뭐를 가져가죠? 뭐를 가져가요? 그쵸. 산소를 가져가고, 뭐를 내뿜습니까? 그쵸.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됩니다. 자,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되면요, 산성화가 또 됩니다. 될 수 있어요. 자, 다음. 질소질비류의 질산화작용에 의한 수소이온 생성. 자, 질산화작용 뭐라고 했어요? 이 암모늄 이온이 질산으로 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간단히 볼게요. H가 없어지고 산소가 생겼어요. 이 H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수소이온이 되는 겁니다. 수소이온 생성돼서 끝나버리는 거죠. 또 산성화 되는 거고. 자, 마지막에 지속적 강우에 의한 토양 내 교환성 염기 용탈. 자, 이게 비가 막 내리잖아요. 비가 내리면은 얘네가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 결국에는 또 뭐가 붙냐? 이 수소가 붙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수소가 붙는지 아세요? 수소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산성화되고 항상 수소가 많을까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되게 엄청나게 옛날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빅뱅까지 돌아갑니다. 빅뱅. 빅뱅이 무슨 이론이죠? 그쵸? 우주 초창기 생성 이론이잖아요. 그쵸?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 빅뱅 이론에서 가장 처음에 가장 많이 생겨난 게 이 수소입니다. 수소. 그리고 이 헬륨이에요. 수소랑 헬륨이 가장 많이 생겨났고 수소가 1번 원소, 헬륨이 2번 원소죠. 그쵸? 수소, 헬륨. 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 수소가 합쳐지고 3번 원소, 4번 원소, 5번 원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결국 우리가 만들어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재료가 된 게 뭐라고요? 이 수소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지구에는 70%가 수소였어요. 지금도 70%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수소가 가장 많습니다. 수소가 가장 많은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산성화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자주 조성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자, 염기포화도 바로 나왔네요. 쉽게 하고 갑시다. 자, 일단 다 더해봅시다. 아, 여기 써있네. 양이온 교환 용량은 16이래요, 16. 16인데, 아까 뭐랑 못 뺀다고 했었죠? 알루미늄이랑 수소 뺀다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12죠. 그럼 이거 뭐예요? 75% 나옵니다. 4, 3, 12. 4, 4, 16. 네, 4분의 3이니까 75%. 4번 나오네요. 자, 농경지 토양과 비교하여 산림 토양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보는데, 자, 요거는 표를 한번 볼게요. 제 교재에 있는 표인데, 자, 산림 토양이랑 농경지 토양이랑 다른 점 한 번씩 볼게요. 첫 번째 공극입니다. 공극. 공극이 산림 토양이 많습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농경지 같은 데 가시면은 뭔가 흙이 부스럭부스럭거려서 공극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표면만 보는 게 아닙니다. 공극은 표면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밑에까지 봐줘야 돼요. 그 밑에를 막상 보게 되면은 이 농경지 토양은 트랙터 사용으로 인해서 공극이 적은 편이라고. 공극이 적은 편이고 산림 토양은 오히려 공극이 많은 편입니다. 자, 다음은 또 보여야 될 게 유기물. 유기물은 산림 토양이 많습니다. 왜? 낙엽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유기물, 농경지 토양은 적은데 농경지 토양은 사실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사실 공급도 많아질 수도 있고 유기물 함량도 많아질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적다. 자, 그리고 양이온 치환 용량, 산림 토양은 일단 낮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산림 토양이 무슨 점토 광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우리 산림 토양은 1대1형 카올리나이트라고 해서 1대1형 점토 광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농경지 토양은요? 농경지 토양 솔직히 우리가 이제 막 흙도 갈고 개량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는 2대1형으로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좋은 흙으로 가 있어요. 점토 광물이. 그렇기 때문에 1대1형은 양이온 취향 용량, 양이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작고요. 2대1형은 1대1형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분이 비옥도가 높겠죠. 영양분이 많이 붙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특징들 보고 가시면은 자,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은 자 보자. 4번 한번 봅시다. 4번. 산림 토양의 수분 침투 능력은 농경지 토양보다 낮다 이렇게 됐는데 산림 토양의 공급 어떻게 봤어요? 공급. 농경지 토양보다 더 크다고 했어요. 더 많다고 했습니다. 수분은 어디로 움직여요? 이 공극으로 움직입니다. 공극에 물이랑 공기가 있잖아요. 네, 공극이 물의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물의 통로가 더 크기 때문에 산림 토양이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4번이고 네, 3번 한번 볼까요? 3번. 이 산림 토양의 양분 순환은 농경지 토양에 비해 빠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양분 순환. 사실 농경지 토양은 양분 순환이 거의 되질 않아요. 양분 수양이 거의 되질 않습니다. 자, 이 산림 토양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계속 보존이 되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지고 그 낙엽을 다시 흡수하고 부식이 되고 부식을 다시 흡수하고 낙엽이 또 떨어지고 자, 요런 양분 순환 이 산림 토양이 더 잘 된다 보시고 어쨌든 4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토양 생성작용에 의하여 발달한 토양층 중 이 진토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진토층과 전토층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었지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토양학 첫 번째 제 이제 개정판에서는 첫 번째로 다뤘던 분인데 자, 진토층과 전토층 둘 다 일단 5층은 빠집니다. 5층이 무슨 층이죠? 유기물층이죠. 자, 5층은 빠지게 됩니다. 유기물층은 이 토양의 분류에서는 빠지게 된다는 진토층, 전토층 분류할 때는 자, 그래서 진토층은 이 A층부터 B층 진토층을 여러분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진짜 토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토양이라고 볼 수 있는 진짜 그 범위 네, 그게 A층부터 B층입니다. 사실 이 5층, 유기물층 같은 경우에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게 그 토양의 성질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이 A층, 무기물층, 어떤 무기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용탈, 어떤 영양분들이 용탈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B층, 어떤 영양분들이 집적되어 있는지, 자, 요것은 어느 정도 토양의 성질을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토양의 성질을. 그렇기 때문에 진짜 토양을 구분할 수 있는 층, 그래서 진토층이라고 부르는 거고, 나머지 이제 C층까지, 모재층까지, 이 토양이 생기게 된 원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합쳐서는 이 전토층이라고 보는 겁니다. A, B, C는 전토층, 그리고 A, B까지 하면은 이게 진토층, 이게 전토층.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후 및 식생대 영향을 받아 생성된 이 성대성 토양, 뭐 간대성 토양 이런 게 나오는데 성대성 토양이 뭔지, 간대성 토양이 뭔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처럼 보여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기후 얘기 나오잖아요. 기후, 식생대 이 두 가지만 얘기 나오면은 성대성 토양이에요. 다시 한번 기후, 식생대 얘기 나오면 성대성 토양입니다. 우리 기후 식생대 가지고 예전에 뭐 있었죠?
포드졸, 라테라이트. 자, 요런 토양이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네. 여기는 한랭 침엽수림. 한랭 차가운 침엽수 있는 곳. 네. 요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게 성대성 토양입니다. 자, 여러분 툰드라 토양이라고 들어보셨죠? 툰드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툰드라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식생대가 식생대.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그 식생대죠. 이 식생대 나왔으니까 여러분 답은 5번 바로 찾아주시면 돼요. 지금 이 소택, 암세, 염류, 충적, 여러분들 이 4개의 단어들이 기후나 식생대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아니죠. 이거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툰드라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드졸 토양, 네, 냉대 침엽수림, 자, 요런 부분들, 뭐, 갈색 산리토, 요런 부분들이고, 간대 토양 같은 경우에 뭐냐? 간대 토양. 간대 토양은, 자, 현무암 풍화토, 석회암 풍화토. 자, 성질이 좀 다르죠? 간대 토양이랑 석회암 토양이랑. 이 간대 토양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 뭘로 이루어져 있냐? 자, 어떤 지대에 이루어져 있냐? 자, 요런 거에 초점을 두는 방법에 이 성대 토양은 기후, 식생대. 자, 다시 한번. 기후, 식생대 나오면은 이 성대 토양으로 가시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자, 아까 수목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해 형태, 수목이 이용하는 인해 형태 뭐라고 했습니다. 인산.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죠? H. 기억해내세요. P, O, 4. 그쵸? 이건 뭐예요? 1이에요? 2예요? 2, 2 마이너스. 자,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이 H가 1이면은 뒤에 2가 나오고요. H가 2면은 뒤에 어떻게 됐어요?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인을 이제 흡수하게 되는데, 아까 얘네가 산성, 인산이 산성에 있을 때는 뭐랑 뭐랑 결합해버린다고 했었죠? 그렇죠. 철이랑 알루미늄이랑 결합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이용할 수 없어요. 무언가와 결합해버린 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이 칼슘과 결합해버린다고 했어요. 이거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불용성 유기테인인데 유기테인만 해도 일단 이용할 수 없는데, 자, 유기테인이 우리 세포막의 주 성분인 뭐 있죠? 인지질. 인지질도 유기테인이에요. 인지질로 수목이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없죠. 인지질이 분해돼서 이 인산 형태가 된다면 모르겠지만요. 네, 인지질 상태로 안 되고, 이 불용성이란 말 자체가 용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자, 광물인 상태로 그대로 수목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안 됩니다. 수목은 이용하려면은 이온 형태가 돼요. 이온 형태. 이런 식으로. 이온 형태가 되어 있어야지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인해석 광물 안 되죠. 그래서 이온이면서도 무기인산이온. 자, 요거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자, 이번 문제 한번 볼게요. 토양 입자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토양의 성질이 아닌 것은, 토양의 입자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토양의 성질이라, 이게 뭘까요?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푸실 때는 한번 고민을 살짝 해보세요. 시간에 너무 쪼달리지 마시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뭘까? 사실 그 문제 출제하시는 분께서 아무런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 없이 문제를 낸다면은 출제자로 나오신 자격이 없는 거죠. 네. 의도가 있을 거예요. 모든 문제는 의도가 있는데, 자,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은 토양의 입자 크기가 달라졌다. 바로 너네 모래랑 점토랑 구분해봐.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래는 알갱이가 좀 크죠? 알갱이가 좀 커요. 이런 식으로. 알갱이 크고, 점토는 매우 작습니다. 실제로 이거보다 훨씬 작죠? 모래랑 비교했을 때. 근데 일단은 한번 그려볼게요. 자, 너네 이거 구분해봐.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1번 일단은 제외를 시킬게요. 자, 5번부터 봅시다. 풍식 감수성.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점토 모래 중에서. 자, 감수성은 이 모래가 더 큽니다. 더 예민해요. 자, 이 점토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수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래랑 점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그 방패막이 역할을 해줘서 풍식 감수성이 그렇죠. 낮다는 겁니다. 풍식 감수성이.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풍식 감수성이 낮고 모래는 중간이다. 자, 두 번째. 유기물 분해. 어디서 더 잘 될까요? 유기물 분해. 유기물 분해는 모래에서 더 잘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유기물이 분해된다는 것은 영양분이 막 이렇게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점토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을 엄청 많이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점토 같은 경우 엄청 많이 보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유를 하게 되니까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미생물들이 막 분해하겠죠. 모래가 어떻게 해요? 모래가 그 영양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유기물 분해는 어떻게 되죠? 달라지게 됩니다. 자, 다음 양분 저장성. 당연히 점토가 높고요. 수분 보유력. 당연히 점토가 높고요. 자, 교질물의 구조는 그럼 뭘까요? 교질물의 구조는 우리 점토 광물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2대1형 광물, 1대1형 광물, 그 다음에 2대1대1형 광물, 뭐 이런 식으로 있었죠? 이 구조까지는 토양 입자 크기에 따라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구조란 얘기 나오자마자 잘 달라지는 건 아니죠. 구조 자체가. 자, 다음 토양 질소 순환 과정에서 대기와 관련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문제에서 이제 출제자가 원하는 게 뭐냐면은 대기로 날아가게 하는 것, 질소가 대기로 날아가게 하는 것을 찾으면 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용탈작용. 용탈작용은 뭐였죠? 땅이 있으면은, 자, 이렇게 유기물층이 있고, 이 무기물층이 있습니다. 무기물층에서 영양분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 요게 바로 용탈작용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대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다음 탈질작용. 탈질작용이 뭐였죠? 탈질작용. 자, 질산이 질소가스로 변해서 날아가게 되는 거. 우리 탈질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날아가게 되니까 요거 체크. 암모니아 휘산작용. 이건 뭘까요? 휘산작용. 자, 휘산작용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자, 탈질작용은 이 질산일 때는 좀 더 무거워요. 무거워서 뭐 이렇게 대기랑 만나지 못하는데 질소가스가 돼버렸죠. 이때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대기 중으로. 이게 탈질작용이었고, 자, 휘산 뭐냐면은 토양 표면에서 질소가 기체 상태인 암모니아로 대기 중으로 손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암모니아로 대기 중에 손실되는 거. 이 정의 자체가 이미 대기 중으로 손실된다고 하니까 휘산, 대기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마지막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콩과 식물의 질소 고정 작용. 콩과 식물 같은 경우에는 질소 고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이 콩과 식물에는 니트로겐나제라는 요런 효소가 있습니다. 요런 효소가 있는데 요거에 의해서 대기 중에 질소 분자가 암모니아로 환원됩니다. 이 N에 수소가 붙었죠. 수소가 붙으면 뭐라고 했어요? 환원된다고 했어요. 환원. 자, 대기 중에 질소 분자는 N2 분자죠. N2 분자. N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대기 중에 질소 분자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3중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3중 결합. 우리가 2중 결합만 돼도 화학적으로 되게 끈끈한 결합인데 이게 3중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기 중에 공기에 약 78%가 질소인 건 다 알고 계시죠? 그쵸? 근데 질소를 우리가 이용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3중 결합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3중 결합을 풀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니트로겐 나아제가 이 질소 분자에 이 수소를 붙여서 환원을 시켜버립니다. 그 말씀 잘 하셨죠? 어이구.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게 된다. 대기 중에 질소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얘도 대기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개. 니은, 디귿, 미음. 4번이 답이겠네요. 자, 이것 좀 어려우실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요소비료는 사실 실무적으로 실무를 다뤄보더라도 이제 요소비료를
안 주는 곳도 많으니까 예, 이 요소 비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요소 비료는요, 그냥 이거는 나중에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알고 계시죠. 요소 비료 일단 이 질소질 비료의 한 종류예요. 질소질 비료. 그래서 우리가 질소를 보충할 때 어떤 농경지라든지 수목의 질소를 빨리 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질소를 보충할 때 쓰는 게 이 요소 비료입니다. 그래서 요소 비료는 생리적으로는 중성, 화학적으로는 중성, 그리고 속효성 비료입니다. 이 속효성이란 말은 효과가 빨리 나타나게 해주는 거. 효과가 빨리 나타나게 해주는 거. 이게 속효성 비료입니다. 그래서 생리적 구분, 화학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생리적 구분은 식물이 비료를 흡수한 뒤 나타나는 pH 반응이고, 화학적 구분은 이 비료 자체가 물에 녹았을 때 이제 pH가 어떤지, 비료 자체의 pH도 중성이고, 그리고 식물이 흡수했을 때도 중성이라는 거예요. 요소 비료는 중성이고 속효성 비료다. 이렇게 외우셨으면은 중성, 속효성 3번 답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마지막 문제네요. 산불, 토양의 특성 중 산불 발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일단은 산불 발생이 돼요. 토양에 산불 발생되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토양에 있던 안 좋은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근데 안 좋은 것들도 없어지는데 이게 좋은 것들도 없어집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토양이 이렇게 있어요. 산림 토양이 있고 이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낙엽 같은 게 이렇게 쌓여 있었겠죠. 낙엽 같은 게 쌓여 있을 거고 여기는 미생물들 막 지나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지렁이, 선충, 뭐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뭐 이런 애들 다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토양 입자들도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 토양 입자들 사이에 또 뭐가 있어요? 네, 뭐 칼슘 있을 거고, 마그네슘 있을 거고, 칼륨 있을 거고, 수소도 당연히 있을 거고, 알루미늄도 있을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양이온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거 이렇게 한번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산불이 났어요, 산불. fire,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막 이렇게 났어요. 산불 발생,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뭐가 없어지죠? 유기물. 이 위에 있던 유기물들 다 없어지게 됩니다. 유기물 없어지게 돼요. 변화가 적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가 적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또 뭐가 볼 수 있을까요? 이 교환성 양이온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던 애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네도 없어지게 됩니다. 얘네가 점토과물에 붙어 있으려면은 이온 형태로 붙어 있잖아요. 이온 형태로 붙어 있는다는 게 이제 수분과 같이 있다는 뜻이에요.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교환성 양이온 변화가 있죠. 자, pH, 수소이온도 없어집니다. 수소이온도 없어져요. pH도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수소이온도 없어지다가 다음에 다시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없어졌다 생겼다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pH 이렇고. 자, 용적밀도 뭘까요? 용적밀도. 용적밀도는 이제 같은 이런 부피에서 이 고체의 중량을 말해요. 고체의 중량을 말합니다. 자, 이 용적밀도가 어떻게 될까요? 용적밀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왜 달라져요? 여기 있던 유기물들이 바뀌잖아요. 유기물은 원래 고체로 보잖아요. 그쵸? 근데 유기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체 종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아니고 이 토성은 뭐예요? 토성은 우리 쉽게 말하면은 이 점토의 함량에 따라 구분한 거예요. 토양을. 그래서 뭐 사토, 점토, 사양토 이런 식으로 구별한 건데 자, 요거는 변화가 적습니다. 얘도 변화가 어느 조금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변화가 적습니다. 사토가 막 사양토가 되고 산불로 인해서 사양토가 막 점토가 되고 점토가 사토가 되고 자, 이런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점토 같은 경우에는 점토 광물이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크기에는 무리가 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은 제가 꼭 올리겠습니다. 네, 무슨 일 있어도 여러분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네, 어제는 진짜 뭐 올릴 수가 없었어요. 11시 뭐 반인가 11시 40분인가 와가지고 바로 씻고 잤거든요. 야근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댓글로 정말 솔직히 막 제가 기침하고 이런 거 굉장히 싫으신 분도 많았으실 텐데, 그럼 꼭 참아주시고, 이거 제가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분들 제가 하나하나 맨날 다 읽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힘이 됩니다. 제가 더 크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양분? 이런 게 되니까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 강의 이렇게 마쳐볼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강의 들으시는 것들,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들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자양분이 돼서 여러분들 크게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